안녕하세요. 국어과 선생님을 대표하여 국어 선택 과목에 대해 안내를 하게 된 국어과 부장 김영구 선생님입니다. 1학년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국어 선택 과목 선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기초 자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전달할 내용을 같이 좀 덧붙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선택 과목 체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제 국어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될 건데, 먼저 2학년 1학기 때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지정한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을 1학년 여러분 전체가 다 같이 듣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2학년 2학기 때 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 화법과 언어, 문학이란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에 와서 마찬가지로 요 일반 선택에서 화법과 언어, 문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국어 선택 과목 체계에서는 지금 보는 독서와 작문, 그다음에 화법과 언어, 문학 요 세 가지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화법과 언어, 그다음에 문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도 요 독서와 작문, 그다음에 화법과 언어, 문학 요 세 과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과목이 모두 수능 출제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과목들이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게 될 28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확정된 바가 없지만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이 독서, 작문, 화법, 언어, 문학 이 과목들이 기존에 전부 존재했던 과목들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 유형도 크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 작년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학년 1학기 지정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독서와 작문은 말 그대로 요 독서라는 과목, 우리한테는 비문학이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하죠. 자, 그리고 작문이라는 두 가지 과목이 합쳐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 독서라는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들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반면에 작문이라는 거는 뭐 과목 특성상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인 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실제 수능 문제 출제될 때도 뭐 간혹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문제 유형만 조금 익숙하게 알아두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전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독서라는 과목에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같이 진행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작문은 실제 내신에서 아무래도 수행 평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독서와 작문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밑에 평가 정보를 보면은 뭐 절대평가 성취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 상대평가 석차 등급 5등급으로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까지는 9등급으로 등급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부터는 5등급으로 등급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8학년도 수능 출제 과목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에서는 이제 독서와 작문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요 내용이란 건 거꾸로 얘기했을 때 수능에 출제될 때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독서와 작문, 특히 독서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얘기하자면은 독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내용 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독서 지문이 나오고 수능에서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 정도가 이제 내용 일치 문제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 숨은 그림 찾기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그 선지에 있는 내용이 지문에 그대로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요 내용 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 일치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나머지 한 두 문제 정도는 보통 그 내용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뭐 기응, 니은, 밑줄 치고 각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든지 아니면 보기를 제시해서 그 보기를 중심으로 그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문제 유형으로 나오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문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관련 직업과 관련 학과 있는데 얘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작년 수능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내용 일치 문제와 내용 응용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화면에 제시되고 있는 게 그 작년 수능 기출에 나왔던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요 앞에 지문이 길게 있겠고요. 자, 그 내용 일치 문제는 항상 지문에 요 내용과 일치하는 것 또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과 일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럼 요 내용과 일치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내용 일치, 즉 스문 그림 찾기 문제고요. 그럼 요 1번에서 5번까지 있는 이 선지가 지문 속에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서 수업 시간에 주되게 공부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문에서 중요한 개념 또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개념과 중요한 문장을 빠르게 찾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이유는 요 내용 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일치 문제, 수능 그림 찾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내용 응용 문제입니다. 자, 내용 응용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보기가 제시되죠. 그럼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요 보기입니다. 그 보기가 지금 봐도 이렇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인지적 부담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고 결과를 봤을 때 보기가 나온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문 내용이 그 보기 지문이 긴 걸로 인한 부담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보기 내용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 보기에서 어떤 보조 자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은 문제 풀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보기 자료를 보기에 나오는 보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게 되겠네요. 그래서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실질적으로는 비문학, 여기서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주로 설명문을 얘기하는데 설명문을 어떻게 읽고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업 시간에 주되게 배우는 거는 이런 문제 유형에 맞춰서 내용 일치, 그럼 중요한 문장이 어디에 있고, 그럼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런 찾아낸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문제에 적용시키면 되는지에 대해서 주되게 배우는 게 독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문 문제도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렇게 뭐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또는 고쳐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전부 다 내용 일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응용을 요구하는 건 아니란 의미입니다. 오히려 장문 문제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장문이 보통 한 지문 하나에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세 번째 문제가 보통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문제로 고정이 되고요. 이 보기의 유형도 거의 고정돼서 틀이 고정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응, 니은, 디귿해서 통계 자료, 신문 기사, 전문가 인터뷰 요 순서도 거의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그 보다시피 그런 자료가 지금 많기 때문에 자료 제공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문 시간에는
이론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문제풀이, 장문 문제풀이 위주로 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신에서는 이 장문이 좀 뭐랄까 수행 평가에 조금 더 중심적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서와 작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넘어가서 화법과 언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죠. 화법과 언어는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때 선택할 과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화법이라는 하나의 과목과 이 언어, 문법이라고 부르죠. 그 문법이라는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은 요 언어, 문법, 언어라는 과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평가 정보를 보면은 이제 또 똑같습니다. 그 상대평가 5등급 체계로 나오고요. 그 화법이랑 언어 전부 다 수능 출제 과목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건데 언어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그 의문론이 있고요. 그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이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발음을 되는지 배우는 의문론. 자, 그다음에 그 자음과 모음이 모이면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그 단어를 분류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명사, 뭐 동사, 형용사 이런 게 단어를 분류하는 형태에 해당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럼 문장에 대해 배우는 문장론, 우리가 통사론이라고도 부르죠. 뭐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장이 모이면 하나의 글이 되기 때문에 담화론이라고도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담화론까지는 잘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요 세 파트에 대해서 주로 배운다. 거기 더해서 이제 중세 문법까지 이제 나란말 싸움에서 배우는 거 있죠. 그래서 중세 문법까지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이제 이론적으로 의문론과 형태론은 1학기 때까지 아마 배웠을 거고요. 2학기 때 요 문장론과 중세 문법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 이론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이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선택 과목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문법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문법적인 지식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즉 지식을 문제에 응용하는 방식을 이 선택 과목 체계에 들어와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직업과 관련 학과는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문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요 언어 문법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변화점은 이런 식으로 긴 지문이 제시되고 요 지문에 하나에서 두 개의 문제가 이제 적용돼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 길이가 꽤 길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요 작년에 수능 기출 문제인데 요 중세 문법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어적기, 끊어적기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문법 지식을 여기에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실 문법 공부는 암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수능 출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정보, 그 문법 개념 정보는 지문 속에서 다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빨리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시켜서 푸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다만 문법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국어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게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파악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미리 알고 있고 여기서 확인만 하고 푸는 게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절약과 실수 방지를 위해서 평소에 문법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시키는지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보통 나오고요. 이렇게 학생들 대화가 나오면 화법 유형이다.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작문이랑 유사합니다. 그 문제 나오는 유형도 유사하고요. 뭐 참고 삼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실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이네요. 자, 문학도 마찬가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 이렇게 제시하게 될 건데, 문학은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제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평가 정보를 봤을 때 똑같습니다. 자, 상대평가 5등급 체계고요. 당연히 수능 출제 과목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어, 주요 내용에서 보면은 문학은 이제 갈래별로 보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전 시가, 고전 산문이 있고요. 현대시, 현대 소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극갈래죠. 시나리오가 있는데 최근에 시나리오는 잘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라는 거는 어떻게 봤을 때 미완성이죠. 왜냐하면 얘는 매체로서 영화나 드라마로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 다뤄지지 않고요. 최근에 오히려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전 시가,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 소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도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 가지 갈래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크게 나누면 고전과 현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고전과 현대 중에서 고전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고전이 어려운 거는 그 어휘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 옛날 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어휘를 잘 쓰지 않죠. 그래서 고전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어휘에 대한 거 또는 또 고전 시나 산문에서는 그 고사성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고사성어 같은 거를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다만 고전 시가나 산문은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반면에 현대시랑 현대소설은 어휘 부분에서 우리한테 익숙하겠지만은 주제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시, 현대소설, 즉 현대문학 부분에서는 그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또는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공부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걸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문학이야 국어에서 대표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 예상이 되네요. 그 공부 방법에 있어서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 체계를 보면서 그럼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조금 이렇게 유의사항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다시피 이렇게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 문학 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독서와 작문이야 이제 지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공부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때 화법과 언어, 문학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면 좋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하기 전까지 화법과 언어, 문학은 전부 다 듣게 될 겁니다. 다만 그럼 언제 이걸 선택하면 좋느냐 시기의 차이가 있는데 어, 국어과 선생님들이 이게 추천하는 거는 2학년 2학기 때 화법과 언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언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기 때문에 법칙을 좀 알아야 됩니다. 법칙은 미리 좀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혼자 문제 풀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학년 1학기 때 이제 언어를 배우면은 뭐 그걸 크게 늦는 건 아닌데 그 언어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요 2학년 2학기 때 화법과 언어를 듣고 3학년 1학기 때 문학 과목을 듣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과목 선택 기준을 좀 세워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그 선택 과목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그럼 각 과목의 특성과 선택할 때 유의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오늘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와서 그 질문하셔도 좋고 주변에 좀 대화하기 편한 국어 선생님께 이런 국어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은 그 선생님들이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선택 과목, 그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어, 요 설명 듣느라 고생했고요. 그 설명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